왜는 옛날부터 있어온 개념이지 않습니까? 네, 네. SDW는 왜 나온 거예요? 기업에서 네.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식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룹 전용망을 사용하든가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VPN을 사용하든가. 근데 이제 그룹 전용망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VPN을 많이 쓰고 있는데 두 개가 서로 호환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네. 이제 크로스로 가지는 않다 네, 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두 개를 각각 운영을 하는 케이스가 그렇죠. 생겼죠. 좀 이따가 나오는데 용어 중에서도 패브릭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저는 마음에 와야 되더라고요. 한 감사합니다. 장비 안에서 네. 이게 MPLS로 붙든 VPN으로 붙든 그냥 일반 ADS로 붙든 인터넷 전용성으로 붙든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네. 안에서. 그거가 SDN의 가장 큰 그 표현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의 들더라고요. 패브릭, 하나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패브릭이 그런 컨셉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네. 뭔가 하나를 아무리 복잡하게 돼 있어도 우리는 하나로 딱 쉽게 볼 수 네, 있다는 네, 네. 그런 컨셉이고요. 네네. 이걸 보면요. 예. SD-WAN을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갑자기 궁금해진 게 네. SD-WAN은 그러면 뭐 단점이라고 보면 뭐하지만 SD-WAN은 그러면 이렇게 장점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SD-WAN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어려운 점은 없는 겁니까? 제가 경험을 하게 되면 SI는 항상 이제 을이잖아요. 솔직히 네, 얘기하면 네. 갑이 아니라 을인데 네. 제 그룹사에서 이제 서비스를 하다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회사 생활 20년을 생활하면서 2019년까지 을 생활을 했었어요. SD1을 하면서 네. 진짜 속으로 갑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네. 우리 고객사 많은 고객사들이 있잖아요. 그룹사 네, 네. 중에서. 네, 네. 그러면은 SD-WAN 이제 안정화가 돼서 저희 롯데 같은 경우는 안정화가 됐으니까 그룹사들에서 요청이 와요. 우리 SD-WAN 서비스 빨리 해줘. 근데 그러면은 속으로 기다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정말 안 쓸 이유는 없죠. 근데 그 어려운 과정은 뒤에서 잠깐 네, 다시 네, 또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룹은 그 전국을 5개 링이라고 해가지고 링으로 이제 전국의 그룹망으로 좀 포함을 했습니다. 19개의 팝을 통해가지고 네. 링이라고 한 것은 어느 쪽에서 장애가 나든 거꾸로 다시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네, 네. 그래서 안정적으로 폐쇄적으로 그리고 보안에 철저하고 트래픽에 대해서 이제 개런티 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롯데 그룹만이 쓸 수 있는 전용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고객한테 말씀드리면은 그래 그건 알겠어 그건 네 생각이고 네, 그래서 근데 나는 너무 비싸 우리 고객들은 항상 하는 말이 비싸죠. 나는 회사비. 너무 비싸 지금도 겨우겨우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인터넷 트래픽이 너무 많이 흘러 그렇죠. 평균 보면은 뭐 25% 네. 30% 나 매년 이러는데 비싼 거 못 쓰겠어. 니네 서비스 좋은 건 알고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보안의 사각지대도 이제 정책적으로 컨트롤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안정성 강화 측면도 있었어요. 이걸 조금 더 딥하게 보면은 우리가 안정성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네트워크 이제 회선만 깐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사이에 이제 방화벽도 있고 IPS도 그렇죠. 있고. 네. 근데 이게 과거까지는 사일로 형태대로 돼 있기 때문에 방화벽이 고장나거나 IPS가 독립적으로 고장이 나도 전체적으로 네트워크가 안 되는 그렇죠. 그런 불편함이 네,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시스코에서 왔어요. 저희한테. 기억이 시스코 와서. 납니다. 이런 거 기억이 나죠. 이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서 네. 이런 서비스가 있어. 그래서 생각을 해봤죠. 그게 정말? 2018년도? 그게 2018년도죠. 1년 이상 POC를 하셨어요. 1년 이상? 1년 정도였나요? 1년 정도. 1년 정도. 고등금으로 보잖아요. 저희 아니야. 그러니까 정말 근데 대신에 그걸 하면서 저희도 배웠다는 거죠. 아, 그래요? 레디가 사실은 글로벌은 되는데 한국은 안 돼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롯데와 POC를 하면서 저게 지금 몇 줄이지만 정말 많은 시나리오를 분석을 하셨거든요. 네. 기본적인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쭉 했는데 네. 이거가 이제 1년 걸렸다고 하는 거죠. 눈으로 봤을 때. 아니 근데 아니, 이게- 철저한 검증을 했다. 이거 10가지 하는데 왜 1년이나 걸린 이유가 네. 정말로 체크하기 많아서 1년이 걸린 겁니까? 제가 또 좀 다른 변수가 있었나요? 약간 제가 첨언 드려야 네. 되는데 네. 인텐시브라는 거는 몇 달이었고요. 네. 실망 검증을 하는. 그러니까 아. 1년 동안 뭐 프로젝트 풀이는 아니고 그렇죠. 아시아. 실망해서 네, 안정적으로 네, 네. 1년 정도는 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왔던 결과가 다 만족하는 네, 다. 거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장 어려웠던 거는 우리가 이 길을 처음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이제 우리 고객사들한테 딱 물어보면은 그래서 어떤 네트워크를 가장 그 핵심적인 네트워크 태울 거는 어떤 시스템이에요? 라고 했을 때 쉽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런 경험이 없었으니까. 야, ERP면 ERP, 보이스면 네. 보이스 한꺼번에 다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가면 되는 거지. 뭘 또 나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안 나누면 효율적이 안 나오니까 네, 네. 나눠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시스템이 뭐고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역폭 조정까지 다 테스트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SDN을 우리가 도입을 하면 예. 자연스럽게 뭔가 그 기존에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예. 대한 분석 같은 것들을 좀 그렇죠. 해서 예. 재정립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맞게. 예.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그거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제일 어려웠던 게 아까 이제 그룹망 하는 것처럼 네. 우리가 전국에 3,000개의 지점을 한쪽 허브에서 다 컨트롤하기 위한 테스트, 그게 조금 오래 걸렸던 거죠. 단순히 포인트였으면은 네.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을 그렇죠. 거예요. 네. 근데 허브의 스포크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잘 돌아갈까? 요 테스트가 조금 많이 오래 네. 걸렸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는 거기에 SD-WAN 존이라고 따로 구축을 해서 그 안에 이제 DR까지 본 센터가 센터. 무너졌을 때 네. 네트워크까지도 DR까지도 오케이. 염려를 해서 그렇게 구성을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는 과거에는 저희가 1년 동안 그 테스트를 했지만은 지금 구축한다고 하면은 메인은 한 2개월 정도, 그다음에 브랜치는 하루. 하루 만에? 네, 와. 하루 만에. 와. 이제는 구축하실 때 또 역량이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엔지니어 팀이 연락도 안 오십니다. 수석님의 네. 위에 또 임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임원들은 뭐 다른 거 좋지만 임원들은 또 네. 실적이 중요한 거죠. 네. 손익. 네. 이게 아까 이게 SDN이 도입되면 네. 그동안 전용선으로 돈 많이 버셨는데 네, 돈 버는 매출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 네. 대해서 임원들의 어떤 그런 건 없었습니까? 그래서 회사에 한동안 가기가 싫었었어요. 저희는 장비를 팔고. 회사에 출근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그걸 네. 어떻게 설득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희가 한 그룹 전체적으로 25%가 빠지더라고요. 그 회선 비용이. 25%가 빠지는데, 이거를 25% 빠진다고만 볼 게 아니라, 그러면은 25% 빠지는 만큼 우리 고객수들한테 25%만큼의 대역폭을 확장시켜드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대역폭을 네네. 충분히 했기 때문에 지금 DT,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돈을 네. 절감시켜주고 절감시킨 거로 또 다른 걸 하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그렇게 되면 어차피 똔똔이면서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공중파는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괜찮아요. 욕만 하지 마. 욕만 하지 마세요, 욕만. 네. 그런 표현이 그런데 결국은 서비스는 늘어나면서 비용은 이렇게 딱 네. 최적화시키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가자 이렇게 되는 네, 거죠. 네, 네. 실질적으로 효과가 한다면은 저희가 네. 이제 크게 세 가지 이제 케이스를 좀 나눠볼게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롯데 홈쇼핑. 홈쇼핑. 홈쇼핑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어떤 이렇게 인력이에요? MD 분들 막 방송하시고. 그렇죠. 막 MD. 뭐 MD 분들이 하루 종일 하는 게 상품 기획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품 기획해가지고 다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근데 기존에 롯데 홈쇼핑이 이제 그룹망을 쓰는데 굉장히 많은 그 트래픽을 많이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겠죠. 사업이 계속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써야 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인터넷 비용이, 네트워크 비용이 감당이 안 돼서 사실 롯데 홈쇼핑에서 정보통신에 대고 푸시를 굉장히 많이 해요. 네. 야야 어떻게 좀 개선 방안을 좀 찾아봐. 네, 네. 그래서 같이 홈쇼핑의 도움이 굉장히 많이 컸죠. 그쵸. 그래서 첫 번째. 홈쇼핑을 타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50% 비용 절감이라고 해놨어요. 네,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50% 이상, 거의 70%까지의 네. 비용 절감을. 살짝 첨언 드리면 이거를 저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지금 홈쇼핑 연락이 와요. 네. 왜냐면 언택트 시대에 이제 늘어나는 비즈니스 그렇죠. 분야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가 늘어나니까 트래픽이 폭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롯데 호텔, 전국에 호텔. 17개 호텔. 호텔이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한꺼번에 그 담당자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네. 여기는 비용뿐만이 아니라, 비용도 줄어들었지만은 그 네트워크 효율성대로 이게 다 분석을 하는 단계까지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패브릭의 진면목을 아마 롯데 호텔이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스템은 MPLS를 태우고 그 다음에 이 순위를 하는 거는 인터넷 전용선 또 태우고 그 다음에 그 후순위들은 일반 인터넷선 이렇게 해가지고 패브릭으로 딱 네. 묶었죠.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사실 이게 패브릭이라는 단어가 네. 나온 지가 제가 토크화이팅 하면서 벌써 한 7, 8년 전에 패브릭이라는 단어 들은 거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오늘 확실하게 패브릭이라는 이런 거구나. 네. 확실하게 쉽게 말씀해 주시니까 딱 이해가 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진짜 패브릭의 진수를 롯데 호텔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롯데 칠성음료가 최근에 스마트 팩토리를 하고 있었어요. 팩토리도. 그래서 네. 스마트 팩토리를 막 하다 보니까 스마트 팩토리를 하다 보니까 설비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그런 정보들 생산 계획으로 보내고 그 계획된 정보들이 데이터 레이크에 모이고 해가지고 그것들을 또 수요 계획으로 잡고 공장 간, 공장에서 분사 간 이런 네트워크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굉장히 스마트 팩토리를 잘 해놓고 걱정이 이게 딱 하나 있었던 거죠. 그렇죠. 뭐요? 예전에는 공장 네트워크가 그냥
단일에서는 하나 딱 들어갔지 않습니까? 심플해, 굵지만 이 않죠. 10배가 가까이 증가되는 아, 데이터에서 그렇죠. 네트워크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아. 고민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네요, 진짜. 근데 딱 맞아 떨어진 게 스마트 팩토리가 이제 거의 그 오픈할 시점에 SD-WAN 서비스도 딱 나온 거죠. 딱 물어줬죠. 네네네. 대역폭 비용 증가 없이 5배 정도 딱 늘려줬죠. 진짜 제 딴에는 스마트 팩토리의 마지막 깃발을 꽂은 사람은 SD-WAN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딱 드는 네, 거죠. 이게 나비 효과 같은 게 있는 게 AI 머신러닝 막 붐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용량들이 커지는 거 로컬.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용량이 커지니까 회선이 이제 필요한 거 늘어나는 거죠. 실제 이제 사례가 네, 어제 그렇죠. 출성해서 그 스마트 팩토리에 엣지들이 또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예, 네네. 예, 예. 그런 그래서 부분이 지금 있죠. 현재는 이제 한개 안성 공장이라고 거기만 하고 있는데 확장 계획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비용적인 측면에서 MPLS만 쓰는 회사들은 상당히 50% 이상 비용 절감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 두 번째로 MPLS하고 VPN을 같이 쓰는 회사들도 있어요. 네, 네. 거기는 한 20-30% 정도 이 정도가 나오면서 이거를 패브릭으로 잘 나누다 보면은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서 지금 예. 궁금한 이게 회선과 SD의 장비 투자비까지 같이 시뮬레이션 하는 그럼요. 거죠. 예, 예. 다 포함돼요. 토탈 네. 코스트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VPN만 사용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똑같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비용은 그만 이제 똑같은 상황에서 대역폭은 늘어날 수 있는 장점이 네네. 있고 네.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안적인 측면이었었거든요. 방화벽이나 IPS가 둘 중에 하나라도 장애가 나면은 시스템 문제가 생겼죠. 네트워크 네.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들을 이제 NFV 형태대로 하나에. 하나하나 기능으로 펑션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염려를 덜었어요. 안정성 측면으로 이렇게 여기서 최근에 이거 많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화상 회의를 하는데 네. 중간에 뚝 끊기고 정말 중요한 말을 할 때 그래서 그 베이징에 누구 얘기해 주세요. 베이징에 누구 수석입니다. 임나 뭐라고? 임나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을 그럼 리얼타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두플리케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회선 두 개에다가 그쵸. 네. 하나는 패켓 duplication. 메인 정보가 들어가고 하나는 복제된 선을 아. 다른 선에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메인 선에서 장애가 나면은 맞습니다. 복제된 선에서 네. 그것을 회복시켜서 네. 다시 할 수 있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요장표. 네네. 요장표가 핵심이네. 맞아요. 요새 엑기스네요. 네, 핵심. 네, 요거. 여러분들 요거 지금 네네. 화면 캡처하세요. 캡처하세요. 빨리. 저 그냥 뭐 빨리 개최해 안 주실 것 화면 같아요. 캡처하세요 이거. 네. 요게 보니까 수석님의 노하우가 여기 다 있네. 맞아요. 그러니까 요게 네. 요게 다 있네. 요게. 네, 아, 네. 그렇죠. 요게 이제 모든 케이스 안에 대부분 그러니까요. 들어가더라고요. 요 하나하나를 만드실 네. 때 굉장히 꼼꼼히 생각해서 만드시 표현하신 거예요. 그럼요. 이게. 제가 근데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었었어요. 아, 네. 굉장히.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